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진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우리 한선여고에 대한 출제 경향이랑 그 다음에 내신 분석,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 고1, 고2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전에는 대찬학원, 대치우리학원, 대치명인학원, 그리고 이투스 북, 그러니까 고쟁이 수학의 바이블을 만드는 출판사, 그리고 블랙라벨에서 검토위원으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우선 우리 수학이 이제 우리 이번 아이들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네임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존에는 수학상, 수학하라고 배웠던 것들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수학 1, 수학 2라는 말도 대수, 미적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적분 하면 이과 친구들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는 수원수투의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적분이라고 해서 이과 친구들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우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등급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9등급제였는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비율도 조금 1등급에 들어가야 되는 비율이 우리 10%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등급은요, 누적으로 했을 때는 34%, 그리고 기존에는 24%여서 우리가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1등급, 호등 2등급까지 들어와 줘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율은 누적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에서 퍼센트 잡아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육과정이 네임도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간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되는 것은 행렬이 재등장했다라는 점인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다가 재진입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세대 때는 행렬이라는 교과가 있었는데 기존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이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행렬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외분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공부량이에요. 이게 1년치 양입니다, 어머님들. 이게 1년 동안 여기가 보통 1학기, 여기가 2학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학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학기인데요. 양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2배가량 되죠. 단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근데 이 많은 양들을 아이들이 한 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고등급을 원한다면 이거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것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유형들을 풀었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함수를 좀 더 많이 냈다라는 점, 그리고 24년도에도 이따가 제가 분석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말씀드리면, 자,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전체 21문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 파트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점과, 그리고 나머지 정리, 항등식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 파트 같은 경우엔 23년도, 24년도 변함없이 빈출도가 높았던 단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이 어디겠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저의 기준이기는 하나 기존 한성여고에 비하면 중위권, 중상위권, 상문항이
기존보다 전년도 재작년도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들의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100점까지 원하진 않고 안정적인 1등급, 뭐 안정적인 2등급 정도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요 문제들을 그러니까 킬러 몇 문제를 빼고선 다소 평이하니 그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고 틀려서 맞아만 줘도 안정적인 등급권에 올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워서 본인의 성취력에 맞춰서 공부를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한성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이 조금 특수하게 기존 한성여고의 인식은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이렇게 프레임에 갇혔었는데 그걸 보란 듯이 비웃기를 한 듯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이 한성여고는 이런 식이야 라고 선입견을 갖고 그 선입견에 맞춰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의 실력대로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수학까지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압도적으로 1등급을 맞아주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성여고라는 게 변화가 시도가 됐으니 올해도 그 변화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문항이 출제됐나라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앞쪽은 이쪽이 한성여고가 그 나름 그 들쑥날쑥한 폭이 아니라 앞쪽은 순차적으로 잘 풀고 뒤로 갈수록 어려울 거야 라는 말로 다루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떨리지 않고 잘 풀고 뒤에 왔을 때부터 이제 주춤주춤 할 거예요. 그리고 21문항이지만 얘네가 서술형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요 어머님들 20문제까지 왔을 때 2분씩 하래도 벌써 4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풀 때의 속도가 생각보다 타이트하다라는 점. 그리고 절대 실수를 쉬울 때의 단점은요. 등급이 기존에는 1등급이 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만점이 너무 많으면 모두가 다 2등급으로 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킬러 문항은 존재한다 라던데 이제는 1등급의 폭이 10%까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살짝 낮춰도 되는데 이 부분은 먼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어렵게까지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수령을 어떻게 잘 쓰냐에 대해서 배점이 세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깊이 있게 식쓰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잘 보고 요 문제 유형은 모의고사를 토대로 잘 내기 때문에 우리 한성여고는 이제 교과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단원당 필수 유형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개념들 정의들 그리고 유형들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다면 적어도 중위권까지는 스무스하게 안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있는지 그 문제 통해서 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있는지를 조금만 길러준다면 고득점까지도 무난하게 받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원래 잘했는데 혹시 자세가 변해서 그런 건지 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수학이 어렵다고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학습 습관을 그대로 고등학교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통 중학교 때는 저희 시중 문제집 정도 무난히 풀면 본인이 안정적인 점수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안정적으로 푼다라고 해서 등급이 본인의 만족도에 높게 나오질 않아요. 보통 시중 문제집은 딱 고등학교 평균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 우리 성북권 지역에서는 시중 문제집을 잘 풀었을 땐 보통 4, 기존 아이들 치고 4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4등급.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등급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 옛날에 그렇게 공부해서 잘났다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건 아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예비 수험생으로서 수험생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건 문제를 산수력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길러줘야 된다는 거.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방학인 시기에는 사실 양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시기잖아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시기에 웬만하면 산수력을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3월부터 마음을 먹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1, 2월은 우선 놀고 난 3월이 되면 마음을 먹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한 치 앞부터 다 저의 성적이잖아요. 왜냐면 저희 애들은 수시로도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치 앞부터 바로 성적과 직결되는 거여서 예전 중학교 때처럼 1년 빠른 선행 뭐 이런 것들이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당장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당장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학기가 들어가면 선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탑이에요. 앞에 있는 성적이 1등급이 안 나오면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학기가 시작되면 당장 시험 대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고사 범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 남은 며칠, 몇 주만 일하도 꾸준히 양을 조금만 늘려서 공부를 해주고, 네,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수험생의 자세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언젠 놀고 난 지금은 놀 거야, 그때 가면 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꾸준히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 어머님들과 우리 학생애들에게 당부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조금 노파심이 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보통의 수학은 이제 그레이드라고 해서 학생들의 성취력에 맞춰서 등급이 반편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은 출제자의 나오는 스킬에 맞춰서 공부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본인이 만약에 조금 나는 좀 어려워 해서 쉬운 문항만 공부하면 시험장에 가서도요, 쉬운 문제밖에 못 맞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쉬운 문제만 많이 접근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어려운 문제들을 노출시켜줘야 된다.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못 풀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있는데, 시험 보고 나서 하는 말. 첫 번째가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르는 게 나왔다. 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해요. 나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어. 그러거나 실수했어. 아니면 나 모르는 게 나왔어. 안 배운 게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 그만큼 아직 산수력이 잘 부족했다는 거, 혹은 본인이 풀 수 있는 유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건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 시야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익숙한 것만 풀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그 친구가 봤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등급과는 상관없이 학교 출제되는 스타일, 그리고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시선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이제 난이도의 아이들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저는 기본 문제들, 그리고 빈출도가 높은 문제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을 모두 보여주고요. 그 문제를 풀 때의 키포인트, 어디가 픽포인트인지, 아이들은 제가 여기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뭐야? 라고 하면 A를 구하시오. 뭐 이러고 있어요. 사실 거기가 아니거든요.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보고 있는 딱 단원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들을 캐치해서 우선 먼저 키워드를 잡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머릿속에서 이게 식으로 그려지면 어디까지 식이 써지지를 한번 확인한 뒤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문제를 해석하는 것들이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배웠다, 안 배운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안 배운 것도 풀 수 있는 게 실력이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조금 가르치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성요구에 대한 기출
이게 완벽한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시험이 어느 정도 임박하게 되면 기존에 공부했던 게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출제될 법한 문제들을 배워야 되고 당연히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제 성북 메가스터디 온 이후로부터 매번 한성여고 친구들을 만났고 한성여고 친구들이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했었고 저 또한 한성여고에 대한 분석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저를 믿고 따라와도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석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강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기존의 강사분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저의 아이들이랑도 얘기를 하면 알겠지만 저는 쉬는 시간에 사실 나가질 않아요. 쉬는 시간에 나가지 않고 그러면 뭐 아이들이 뭐 공부하고 눈치를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요. 뭐 해? 뭐 게임해? 클래스로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던가 아이들이 약간 좀 무식해서 왜? 너 뭐 안 먹었어? 나 뭐 줄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던가 아이들과 그 안에서 잔잔하게 사생활 같은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오늘은 뭔 일 없었냐? 내일은 뭐 해? 라던가 뭐 체육대회 있어? 너 빠져? 너 동아리 뭐야? 우와! 이런 것들 기타 등등까지도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섬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부모님들께도 알려드린다는 점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중개자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아이들의 학습 습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까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분석도가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적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시험지를 다 하나하나 쓰긴 했는데 그거 너무나도 다 하면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 네, 유사한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15점짜리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 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까지도 맞췄던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보면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은 알겠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요. 요거 제가 키워드 뭐야? 라고 말하면 애들은 보통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여기라고 말해요. 여기가 아니죠. 사실은 요거예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왜 K값이야? 라는 거죠. 얘는 K가 출제자가 묻고 싶은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라기 때문에 K 갑자기? 라고 하면서 K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하나와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라는 그는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다. 중근을 갖는다 했을 때의 특징. 판별식이 0이다. 까지 도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솔루션을 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아이들의 성적 향상인데요. 1학기에서 2학기로 올라갔을 때의 점수를 제가 지금 적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눈에 보이게 드라마틱한 것만 제가 적어서 그렇지 사실 10점씩 꾸준히 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네, 정말 이렇게 30점씩 오르려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저는 한 친구에만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두루두루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다 지도하기 위해서 욕심내는 강사다라고 봐주시면 알고 계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의 이제 교육하는 여기 커리큘럼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수학 이론은 아이한테 흡수가 돼야 되고 그것들을 제가 확인하면 이제 연계 능력을 볼 거예요. 분명히 단원 하나당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연계되는 순간 갑자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길러준 뒤 이제 아이에게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제가 이제 문제 풀어라 하고 시험을 볼 건데 어떨 땐 100점 맞았대. 어떨 땐 60점 맞았대. 아이가 편차가 생길 거예요. 그 편차를 조절하는 능력을 이제 시험 한 3주 정도 되면은 맞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항들 시험에 당장 뭐 안 보던 게 나왔어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거기까지 딱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모든 수업은 다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며 이건 다 제가 다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할 땐 네, 학교에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온리 100% 주관식으로만 시험을 본다라는 점. 네,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이유는 아이의 풀이 방법이 어떤지를 보려고 해요. 네, 객관식으로 찍어 맞추는 건 별로 원하지 않고요. 네, 맞추더라도 혹은 틀리더라도 방향성이 맞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시험장을 보러 가기 전까지는 저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시기예요. 이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방향성이 맞는지, 그 능력이
많이 된 채 시험장에 들어가야 정답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아이의 이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그 부분 중에서 똑같은 시험지인데도요. 보시면 맞긴 했지만 제가 조금 빈약한 부분 어디서가 너에게 감점 요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점과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것도 좋지만 수업 시간은 그러되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와야 질문을 잘해요. 보통은 질문을 못했어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새벽 2시 반 보이시죠? 새벽 2시 반 애들이 그냥 저한테 막 물어봐요. 네, 정말 거부감이 없다. 이거는 거의 친구 아니고서야 새벽 2시 반에는 카톡 안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물어봐요. 시험 대비 되면 급하니까 밤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물어볼 때는 없고 보통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항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알려주고 이해했어 못했어 라고 물었는데 못했어 라고 말하면 줌 켜라 하면서 줌으로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편하다라는 점 그것까지도 같이 갖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칼 같다 부드러운 칼자루 같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매서운 칼날 같은 면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우리 아이들이 30점씩 형성 성장이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1학년 때 6, 7등급이었던 친구가요 1등급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특정 한 명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다 같이 모두를 사랑하는 휴머니즘이 묻어있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3등급인데 이제 1등급을 찍었다. 이제 2학년 친구였어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3학년을 올라가겠다라고 말해준 것들. 여기도 보시면 이 친구가 1등급 맞았다라는 거. 이제 1학년 때는 4등급 맞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1등급을 맞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나가실 때 데스크라던가 원장님 통해서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만나 뵙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